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전략을 짜다가 막힐 때 혹시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오늘은 좀 특별한 곳, 바로 아주 오래된 신화 속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비즈니스에 어떤 놀라운 힌트를 주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아니, 자기 자식을 삼키는 거인이라니, 이게 기업 리더십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충격적인 질문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고대 신화랑 현대 경영,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둘의 만남, 그 흥미진진한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 신화야말로 인류 최초의 비즈니스 사례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성공과 실패, 인간의 욕망과 본성, 그리고 전략에 대한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들이 가득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리더의 양날의 검입니다. 비전과 야망,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어떻게 리더를 성공시키고 또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로노스라는 신의 이야기인데요. 이 신은 자기 자식이 왕자를 빼앗을 거라는 예언이 두려워서 태어나는 족족 자식들을 꿀꺽 삼켜버립니다. 정말 끔찍하죠? 근데 이게 오늘날 조직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도전적인 직원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고 싹부터 잘라버리는 리더들. 바로 이게 공포 기반 리더십입니다. 결국 자기 자식, 그러니까 조직의 미래 성장 동력까지 삼켜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크로노스의 실패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신뢰, 원활한 소통, 그리고 눈앞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장기적인 비전. 이 세 가지가 정말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카로스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하늘을 날고 싶다는 그 대담한 꿈. 이건 정말 혁신가의 비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였죠?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는 더 높이 날 수 있어 라는 오만에 빨라서 태양 가까이 날아오르다가 결국 추락하고 말잖아요. 이게 바로 통제되지 않는 야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혁신이 성공이 아니라 정말 치명적인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이다스의 손, 다들 들어보셨죠? 만지는 모든 게 황금으로 변한다니, 와, 이거야말로 대박 성공의 상징 아닌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결국 사랑하는 딸까지 황금 동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당장의 실적, 눈에 보이는 숫자 같은 단기적인 지표에만 목을 매다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 정말 소중한 가치들, 예를 들면 팀워크나 고객과의 신뢰 같은 것들을 전부 파괴해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죠. 자, 그럼 좀 긍정적인 리더십의 예도 한번 볼까요? 바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는 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자신이 끔찍한 벌을 받을 걸 알면서도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주죠. 인류에게는 엄청난 혁신이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진짜 위대한 혁신은 때로 리더의 엄청난 희생과 고통스러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더 큰 장기적인 가치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 위험에 감수하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을 가진 리더의 모습이죠. 자, 이제 리더의 마음가짐을 살펴봤으니 실제 혁신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두 번째 주제는 혁신의 미궁을 항해하는 법입니다. 마치 복잡한 미로를 헤쳐나가듯 혁신 프로젝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위험과 갈등, 그리고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본 경험 없으신가요? 이거 하나만 건드리면 되겠지 했는데 열어보니까 온갖 문제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요. 맞아요. 판도라의 상자는 바로 그걸 상징합니다. 모든 혁신적인 시도에는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상자를 안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혁신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위험을 100% 예측하고 막을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대신에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빠르게 회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즉 회복 탄력성이 있는 팀과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중요하다는 거죠. 이 황금사과 이야기는 정말 곱씹어볼 만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쓰인 황금사과 딱 하나 때문에 시작된 다툼이 결국에는 신과 인간이 모두 휘말리는 거대한 트로이 전쟁으로 번지잖아요. 이게 프로젝트에 주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초기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돼서 프로젝트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파트너십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푸시케와 에로스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요. 푸시케가 한순간의 의심으로 에로스와의 약속을 어기고 그의 신뢰를 잃잖아요. 그리고 그 신뢰를 되찾기 위해 정말 험난한 시련을 겪습니다. 이건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정말 어렵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그래서 투명한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진보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좋은 전략과 시스템이 있어도 결국 혁신을 만들어내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화와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혁신을 이끄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캐릭터 시트가 있습니다. 헤르메스, 나르키소스, 아라크네. 이 세 명의 캐릭터를 통해 한 사람의 성격이 팀의 혁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팀에는 어떤 캐릭터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먼저 헤르메스, 신들의 메신저죠.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소식을 전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한마디로 소통의 신입니다. 뛰어난 감성지능으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퍼뜨리는 그의 능력, 이게 바로 현대의 혁신가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프트 스킬이 결국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반대편에는 나르키소스와 아라크네가 있습니다. 물에 비친 자기 모습과 사랑에 빠진 나르키소스, 그리고 자기 직조 실력이 최고라며 신에게까지 무례하게 굴었던 아라크네.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생각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독단과 오만함이야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장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죽이는 조직 문화의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답은 균형에 있습니다. 마치 올림포스 신전의 제우스, 헤라, 아폴론, 아르테미스처럼 각기 다른 능력과 성격을 가진 신들이 모여 세상을 다스렸던 것처럼요. 성공적인 혁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종류의 영웅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 꼼꼼하게 위험을 관리하는 전문가, 사람들을 연결하는 소통가,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위대한 혁신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지혜를 어떻게 오늘 우리의 전략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회사만의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화 속 교훈들을 이렇게 혁신의 원칙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카루스의 추락을 기억하며 야망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고, 푸시케처럼 투명함으로 파트너와의 신뢰를 쌓고, 마이다스의 저주를 생각하며 단기적인 황금보다 더 큰 가치를 보고, 또 아라크네처럼 오만해지지 않고 항상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는 문화, 바로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의 나침반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어떤 신화가 쓰이고 있나요? 여러분의 조직은 크로노스처럼 미래를 삼키고 있나요? 아니면 프로메테우스처럼 불을 선물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회사를 움직이는 그 현대의 신화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